여러분, 롯데가 정말 엄청난 위기에 빠졌을 때 이야기인데요. 모두가 당장 매출이나 현금 흐름 같은 숫자에만 매달릴 때 롯데는 아주 뜻밖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브랜드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존폐의 기로에서 롯데가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산인 이 브랜드에 모든 걸 걸었는지, 그 전략의 속사정이 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가장 큰 궁금증이죠. 아니, 그룹 전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비상 상황에 회장이 직접 챙긴 회의가 고작 디자인 회의였다니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행동 속에 롯데의 생존 전략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 미스터리한 회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그냥 예쁜 로고 정하는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롯데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전략회의 그 자체였습니다. 자,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2025년 12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그룹의 디자인 전략을 논하는 어찌 보면 실무적인 자리에 갑자기 신동빈 회장이 딱 나타난 거죠. 최고 리더가 이런 회의에 직접 얼굴을 비춘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아마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직감했을 겁니다. 아, 뭔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회의 주제가 브랜드 연속성이었다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근데 핵심은 되게 간단해요. 공장에서부터 온라인몰, 오프라인 매장을 거쳐서 고객 손에 제품이 닿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고객이 느끼는 경험의 흐름을 하나로 쫙 꿰어서 신뢰를 되찾겠다,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뭘 파느냐가 아니라 고객이 우리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모든 걸 바꾸겠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당장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랄까 좀 한가해 보이는 브랜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당시 롯데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롯데를 덮쳤던 그 퍼펙트 스톰, 그 실체가 뭐였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그냥 좀 장사가 안 되는 수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세 개의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롯데를 덮친 겁니다. 첫째, 정말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중국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고요. 둘째, 세상은 다 온라인으로 가는데 롯데는 이커머스 전환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져 버렸죠. 그리고 셋째, 그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이 끝도 없는 불황에 빠진 거예요. 이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져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2025년 7월에 신동빈 회장이 사장단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룹 역사상 가장 힘들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겠죠. 정말 뼈아픈 현실 인식이었던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롯데 경영진은 이걸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소나기 정도로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자체가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건 구조적인 위기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땜질 처방이 아니라 아예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야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극한의 위기인식 속에서 롯데의 생각의 방향이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장 눈앞의 매출, 이익, 이런 숫자들이 적힌 엑셀 시트에서 고개를 들고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보통 단기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왼쪽처럼 숫자를 봅니다. 그쵸? 하지만 위기가 길어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되면 이 숫자는 더 이상 길을 알려주지 못해요. 그때 리더는 뭘 봐야 하냐? 바로 오른쪽, 정체성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지? 우리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롯데가 꺼내든 카드가 브랜드라는 나침판이었던 겁니다. 신 회장의 메시지는 아주 단호했어요. CEO들한테 지금 당장 실적에 목매지 말고 5년, 10년 뒤를 보세요.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이걸 외면하는 게 리더로서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라고 말한 거죠. 이건 뭐랄까 더 이상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지금 당장 시한폭탄을 해체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하필 그 난리통에 디자인 회의였냐? 롯데는 도대체 왜 이 브랜드라는 걸 모든 위기를 해결할 마스터키라고 생각했을까요? 롯데는요, 브랜드라는 단어의 뜻을 아예 새로 썼습니다. 예전에는 사업 잘 될 때 보기 좋으라고 다는 장식품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회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받쳐주는 주춧돌, 즉 반석으로 본 거예요. 생존을 위한 설계도로 본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는
이제 마케팅 팀면의 일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기준점, 핵심 자산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죠. 경영학에서는 이런 리더십을 전략적 재정 연령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른다는데 이름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막 영토를 넓히는 데만 집중하는 정복군주가 아니고요. 큰 전쟁에서 한번 지고 나서 군대를 다시 모으고 핵심 부대를 다시 훈련시켜서 전력을 가다듬는 그런 지휘관 같은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신동빈 회장이 바로 이런 지휘관의 역할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전략,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죠. 바로 IBM입니다. 한때 거인이었던 IBM도 하드웨어 경쟁에서 밀려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때 IBM이 뭘 했냐? 스스로를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 회사라고 재정의했어요. 파는 물건을 바꾼 게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꾼 거죠. 그리고 기적처럼 부활했습니다. 유니레버도 비슷해요. 브랜드가 너무 많아지니까 회사의 정체성이 뭔지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과감하게 수백 개 브랜드를 팔아버리고 가장 힘세고 핵심적인 브랜드에만 집중했습니다. 때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를 막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버리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롯데가 이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승리의 깃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출발선에서의 총소리 같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엔진을 새로 달아도 자동차의 다른 부품들이 다 낡고 삐걱거리면 차가 제대로 나갈 수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브랜드 전략을 세워도 온라인 전략, 제품, 의사결정 방식, 심지어 직원들 평가 방식까지 이 모든 게 함께 바뀌지 않으면 이 멋진 전략은 그냥 벽에 걸린 구호에 그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롯데 앞에는 이제 세 개의 아주 높은 허들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첫째, 브랜드라는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서 돈 안 되고 비전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고요. 둘째, 대기업 특유의 그 느린 문화를 깨고 실행 속도를 확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변화가 결국에는 실적, 즉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만 번지르르 해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결국 롯데에게 남은 마지막 질문은 이런 겁니다. 새로운 슬로건이 뭐냐? 이런 게 아니고요. 과거처럼 그냥 덩치만 큰 공룡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시장을 다시 휘어잡는 빠르고 강한 포식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